반갑습니다. 엘리. 엉클리오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임대 사무실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계약 종료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그리고 땅을 렌탈해서 건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 건물 이게 왜? 건물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을을 봤어. 한국에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뉴스에서 그냥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2년 딱 계약 잘하다가 야, 너 나가. 내가 할 거야. 이런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이게 아마 저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이란 게 다 똑같지 않을까. 잘 되는 거 봤으니까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을까. 계약을 하고 나서 2년이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그때 돼서 안 한다고 하시는 주인들이 조금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보면은 자리가 좋다든지 몫이 좋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연장을 하더라도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 재계약할 때는 원래 뭐 10,000페소였는데 그럼 요번에는 15,000페소 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처음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이제 차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적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놨어. 뭐 인테리어 뭐 한 달 하고 이제 2년 동안 잘 해먹었는데 원래는 계약서에 지금 2년 끝나야 추후에도 너랑 이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뭐 몇 년 계약하겠다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계약서에 명시되었지만 뭐 연장은 안 해주겠다. 아이고 연장은 해줄게.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월세를 막 이빠이 올려버린 거예요. 아예 말도 터무니없이.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른 이 돈 주고 할 바에 내가 뭐 2년 동안 네임밸류를 쌓아놨어요. 괜찮게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왜 잉잉거리노?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가액에도 이제 네임밸류가 붙죠. 말 그대로 그 가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여기 편하게 가던데 딴 걸 옮기면 좀 뭐 거리상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무섭거든. 같은 장소에서 계속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기류가 은근히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시기에 중간에 장사를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직기류 같은 거를 못 가져가게 하는 주인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TV가 벽에 걸렸다고 해서 내 거야 하는 주인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상가 주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100%는 아니에요.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 같은 경우도 하고 날 때 사실은 물건을 뺄 때요. 조용히 뺐거든요. 혹시나 우리도 못 가져가게 할까봐.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저희 막말로 2달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지만 그래도 꼭 건물주 입장에서는 야 계약 기간 아직 남았는데 왜 가져가? 이럴 수도 있는. 이거 내 거야?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CCTV고 뭐 에어컨이고 제가 조용히 다 떼왔거든요. 저희도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 건물주 집주인들 성향이 다 달라요. 맞아. 저희도 예를 들어 예전에 그냥 저 게스트하우스 돌리면서 두 종류의 집주인이 있었잖아요. 한 집주인은 이제 막 싸워가지고 결국에 제가 손해보고 나왔고 다른 한 집주인은 굉장히 양반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계약 기간이 제가 한 4개월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먼저 집주인이 그 전부터 이제 손님들이 못 들어왔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진다고 얘기하고 1월 달부터 손님이 없었는데 이제 3월 달에 그 집주인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먼저. 야 혹시 니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관광객도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말로 집주인은 그냥 4개월 뒤에 자동적으로 빠질 거니까 그냥 보증금만 주고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집주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내가 니를 좀 도와줄게. 내가 4개월 정도 니한테 지금 그게 남았지만 내가 두 달치를 줄게 월세를. 제가 그때 1년치를 다 페이를 했었거든요. 보증금도 돌려주고. 네, 보증금도 돌려주고 2달치 보증금 돌려주고 이 4개월 남은 월세도 주게 내가 2달을 줄게 먼저 나가라. 그래.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냐면 앞으로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님이 아예 못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4개월치 기간 다 날리는 건데
4개월 중에 2개월치라도 저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다 돌려줬었거든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도 똑같고 뭐 사람도 똑같지만 건물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항상. 예. 그리고 꼭 임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고 무조건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10년 동안 같은 월세, 옛날 월세 그대로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필요한 거 없냐, 힘든 네, 거 맞아요. 없냐고. 저희 집주인만 해도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별일 없냐고 너희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와 나의 거래, 이게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잘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괜찮구나. 뭐 내가 원하는 뭐 건물이지만 아, 이거 정말 괜찮은데 사람이 별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나 그 얘기 들었어. 네. 필리핀에서는 사무실이나 집을 구할 때 주인을 보래. 맞아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얼마만큼 좋은 사람인지를 그게 제일 중요한 보라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렌트해서 건물을 지으신 분도 계세요. 보통 이제 본인 명의로 우리 집을 렌탈하듯이 땅도 렌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만 렌탈해서 건물을 지어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15년에서 25년, 뭐 길게는 30년까지 땅만도 렌탈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게 너무 기니까 여기 땅 주인들도 뭐 10년, 15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 내가 땅을 렌탈해서 건물을 지었어. 근데 상가는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이 끝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뺏기지. 여기도 동일해요. 정말로 우리만 땅만 렌탈한 거지. 이 상가는 어떻게 보면 준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그 상가로 인해서 그만큼 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땅만 렌탈해가지고 임대업을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상가를 지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내가 뭐 장소를 렌탈해서 뭐 가게를 하든 뭐 옷가게를 하든지 뭐 음식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여유만 된다면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임대를 줘도 되는 거예요. 임대업. 임대업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생각보다 이제 임대료가 싸진 않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처음. 너무 비싸요. 제이파크 주변만 해도 뭐 쪼매난 거 예를 들어 뭐 스퀘어라고 치거든요. 우리 한 평이 3.3 스퀘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뭐 스퀘어당 기본 뭐 싼 데는 막 렌탈 가격이에요. 뭐 700페소, 800페소, 뭐 비싼 데는 뭐 900페소까지. 그 1스퀘어당 그 정도 가격이 치거든요. 근데 기본 한 상가를 보면 좀 쓸만한 게 이제 75스퀘어, 기본적으로 한 20평에서 30평은 돼야지 좀 쓸만한 가격이 되니까. 그러면 대충 이제 계산해 보면 임대료 가격이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두 편에 걸쳐서 이제 임대하는 방법, 계약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상가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리고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발품을 얼마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상가를 구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하실 때는 많이 알아보시고요.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안 좋은 사항을 말씀드리거든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저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필리핀의 모든 상가들이 주인들이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마도 더 좋으신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리핀 저 나라 가면은 저렇구나라는 인식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지? 좋은 분들 많습니다. 네, 이상 엉클리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